22 옥수님. 이렇게 침대 주변에 이렇게 둘렀네. 그리고 베개 두 개가 놓인 안방. 이거는 경수 씨가 와서 자고 가는 방인가요? 이렇게 행복을 키워나간 커플이고요. 물론 그때는 여러모로 또 경수 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도 했지만 해외여행도 처음 가봤고 처음 먹어보는 음식도 많고 그래서 신기해하고 좋아해하면 야, 너 옥순이야. 이러면 안 돼. 익숙하게 굴어. 경수가 옥순 씨를 확실히 이제 힘을 실어주는군요. 방송 후 반응은 이뻐졌다. 근데 경수랑 지내면서 흰머리가 가득했던 것도 싹 사라졌대. 마음이 아주 편하군. 처음부터 부재를 준 죄책감. 근데 이게 참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똑같이 생각하고 키워야지라고 생각하는데 행동은 똑같이 하려고 애쓰지만 마음까지 똑같아지긴 참 어렵죠. 그건 쉽지 않지. 근데 옥수님이 노력하시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자녀고 내 아이의 아빠가 돼준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잘하겠지만 이게 옥수님이 그걸 잘하려면 본인이 엄마라는 걸 계속 자각해야 돼. 여자로서 사랑받지 못했던 그 시절이 너무 길다 보니까 본인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본인은 이제 아내로 여자친구, 아내, 엄마 그리고 본인 아들의 엄마 그리고 상대 딸의 엄마 이 네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 중에서 나머지 세 개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그 네 가지를 이제 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내로서 사랑받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것에 이제 우선순위들이 굉장히 떨어져 버리죠. 자동적으로 자기 아들의 엄마로서가 1순위일 거고 2순위가 상대 딸의 엄마인 것이 2순위가 되면 좋은데 보통 이제 내 아들이 1순위, 그 다음에 내가 2순위, 3순위는 남편, 4순위가 상대의 딸 이렇게 이제 마음에서 서열이 생겨버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생겨나는 거죠. 똑같이 행동해도 뭐 다르게 보일 수 있고 물론 옥수님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지. 아이건 잘 해놨는데 주방은 비어 있다시피 했어요. 뭐 아무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공무원이고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요리하고 식자재 관리하는 게 뭐 어려웠을 수는 있겠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회차에 바로 다음인가에 순자 씨가 뭐 애들 잠깐 간식으로 막 브로콜리 해주고 막 뭐 그때그때 요리를 해서 주는 거 하루에 막 2시간, 4시간 그날은 2시간이었지. 막 4시간씩 자면서 그런 간식과 그런 요리를 하는 것과 이제 비교가 돼버리니까 더 옥수님의 이런 생활 방식들이 조금 눈에 거슬리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컵도 커피를 줄 컵도 없었다고. 그래서 텅 비었던 주방을 그렇게 하나씩 채워줬다. 그리고 냉장고 정리도 이제 경수가 한 거고 그렇게 아이도 케어해주고 나를 위해서 한약도 지어주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그 관계를 지속하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지속이 안 되지. 그래서 화장품은 다 경수가 화장품도 사줬어?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경수 눈에 옥수는 누리지 못하고 산 사람, 안쓰러운 사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경수가 보기엔. 그래서 옥수는 되게 옥석 같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누리지 못하고 사나? 불쌍하다.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저렇게 불쌍하게 살다니. 여행도 한번 못 가보고, 좀 누리지 못한 옥순이 안쓰럽고 이 사람을 보면 좀 슬프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택배로 화장품까지도 공수해주는 거를 보면은 경수가 보기에 옥수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이어서 안타까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경수는 좀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 옥순이 너무 이뻐.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옥순을 더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 옥순이야 이런 표현을 하겠지. 근데 경수 씨가 뭐 안쓰럽다, 불쌍하다고 느낄 만큼 옥순 씨가 그 아이만 보고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뭐 아빠도 없었고 가족들과도 어쨌건 뭐 계속 안 본 건 아니겠지만 가족들과도 트러블이 있어서 거리가 생겨 있어서 혼자 힘으로 그거를 넘어섰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옥순 전담 매니저 그렇게 아이 이름이 선우군요. 인사 잘하는 착한 아이고요. 만 3세. 얼굴도 잡혔고. 근데 여기서 벌써 이제 아빠라고 부르고 있어. 이게 이분들이 지금 만난 지가 경수가 이미 벌써 아빠가 돼 있고요. 옥순 씨가 확실히 좀 충동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 물론
저렇게 저지를 때 저질러야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과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게 지금 두 사람이 동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아빠라고 부르는 게 좀 너무 옥순 씨가 가졌던 결핍의 해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그건 뭐 순서의 차이일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두 사람이 뭐 확실하다면 처음부터 같이 볼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자주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경수는 처음부터 아이랑 함께 할 생각. 처음에 아이에게는 처음에는 그래서 삼촌이라고 소개했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한 달도 되기 전에 부터 노칭. 이런 것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은 제대로의 아빠가 붙으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제대로 호칭을 할 거면 아빠라고 하면은 안 되긴 하죠. 원래는. 그래서 오빠는 확실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과감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근데 경수가 옛날에도 보면 5년 사귀고 6년 결혼 생활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때 어쨌건 상대에게 규책 사유가 있었으니까 한번 결심한 거를 그래도 책임감 있게 밀고 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경수 딸과 옥순의 관계 여기선 세 사람이서 마치 가족처럼 나오니까 그 딸이 소외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방식으로 옥순 씨가 또 챙기고 하겠죠. 그래도 나는 솔로 몇 안 되는 결실 내는 커플인데 더 이상 아이에게 감추지 않아도 되는 아빠라는 단어. 섣부르고 과감하긴 한데 그래 뭐 지를 땐 질러 볼 수 있겠지. 일이 끝나고 옥순 씨는 대전에 있구나. 자녀가 성인 될 때까지 기다려 주기에는 옥순 씨는 결핍이 너무 커요. 옥순 씨는 너무 외로웠고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하고 본인에게 남편이 필요했어. 한 번도 남편을 가져보지 못했고 아이는 아빠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해서 이건 뭐 상실의 슬픔이 아니지. 애초에 가져보지 못한 결핍이다 보니까 조금 그분에서 좀 조급한 부분이 있죠. 경수를 만나러 가는 게 설렌대요. 오빠 앞에 서면 여자가 되는 기분. 월요일에 재택하는군요. 그러면 월요일에 재택이면 여기서 월요일까지 지내면 딸이 심심하긴 하겠다. 항상 그래도 주말에 같이 지내주는 아빠였을 텐데. 아무리 딸에게 다른 방식으로 위로를 했다고 해도 딸이 아빠와 지내는 10시간 중에 2시간 정도는 어쨌건 다른 곳에 쓰이는 걸 거 아니에요? 딸 입장에서는. 아무리 여기서 챙겨주고 딸에게 그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해도 딸은 느끼긴 하겠네요. 뭐 딸은 왜 안 왔어요? 사춘기가 오고 있어서 아이는 겁내하기도 하고 저랑 옥순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뚜렷해서 같이 못 왔다. 보기 싫을 수 있지. 딸도 의견이 있는 거니까. 1시간 보고 갔고. 근데 이제 경수 씨가 딸을 키우면서도 뭐 운동도 하고 골프도 쳤었나? 그때 그런 취미생활 같은 것도 한다고는 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경수 씨는 자기 딸과의 시간도 물론 잘 보냈겠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운동을 다녔단 말이지. 그런 거 따지면 어쨌건 경수 씨는 딸과의 시간도 물론 많이 썼겠지만 다른 아이를 키우는 육아에 전념하는 그런 부모보다는 자기를 위한 시간도 꽤 많이 쓰던 사람이었으니 그래도 딸 입장에서 상실감을 느낄 것 같은데 또 방송 이외에 다른 모습이 있겠지. 오빠는 밖에서 손잡는 것도 사람들이 알아보면 멋쩍어하고 거기는 뭐 인사가 뽀뽀야라고 하는데 애들이 있으면 눈치 보이고 근데 이게 약간 말이 모순인 게 딸이 있으면 어느 정도 아는 나이니까 딸 앞에서는 절대 안 해요. 그랬는데 카메라 앞에서 하면 딸 앞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 둘이 있을 때 한 번 잡고 뽀뽀하고 안고 싶은데 딸이 이거 방송 볼 것 같은데 저를 너무 오래 산 마누라처럼. 그치 카메라 앞에서 하면 딸 앞에서 하는 거 이상이긴 하죠. 그러니까 조심을 할 거면 같이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 딸 앞에서 안 한다고 조심하지 말고 카메라 앞에서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경수도 여자친구처럼 안 보인대. 와이프처럼 보인다. 이거는 여자친구가 들으면 서운할 수 있는 말인데 남자로서는 상당히 이 사람과의 미래를 그리는 말이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표현이긴 하죠. 옥수님이 경수 딸 앞에서 조심한다고 한 것 치고는 카메라 앞에서 조심하지 않는 걸 보면 경수의 딸을 배려하는 것보단 자기 사랑을 확인하는 게 더 우선이긴 하다. 뭐 그 정도는 볼 수 있죠. 한 사람은 연애지만 한 사람은 이 집안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좋다고 봐요. 경수 씨가 옥순 씨 아들을 하원시키고요. 신발 신기고
애교도 많고 사랑한다고 하고 경수 씨는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요리도 하고 그렇게 지금 2박 3일을 보내는 건가요? 여기에 없는 경수 딸이 2박 3일 동안 아빠가 없는 상황에서 아빠가 저러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 좀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지. 월요 상담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친할머니의 손에 이제 크거나 우리가 월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맞벌이여서 바빠서 저를 케어하지 못했고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는지 우리가 월요 상담을 통해서 많이 봤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아무리 뭐 큰 사랑을 받았어도 그 부모에게 바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아빠랑 노는 거 좋은데 예비 새엄마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빠랑 노는 게 좋은데 예비 새엄마랑 노는 게 불편해서 안 왔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아빠랑 놀고 싶은 거지 아빠랑 안 놀고 싶은 게 아니야. 친구랑 노는 게 더 좋아서 안 온 게 아니라 아빠랑 놀고 싶은데 예비 새엄마랑 노는 게 불편하니까 안 온 거라고. 그러니까 상실감을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안 가지. 예비 새엄마를 보러 가는 거는 불편하고 힘든 일이고. 그러니까 만약 아빠가 변하지 않았다면 아빠랑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좋지. 이건 사춘기고 뭐고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그럴 거고. 그러니까 그 딸이 가장 바랬던 건 만약 그렇다면 아빠가 새엄마를 보러 간다. 나는 거기를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의 옵션은 어른의 사고방식이고 아이들의 사고방식은 아빠가 나랑 있는 것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 그거랑 비교하지. 이게 어른은 아빠의 사정이 있으니까 간다. 거기서 내가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그거는 정말 어른식 사고방식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어딨어.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는 없고 내가 아빠랑 지내던 주말과 아빠가 없어진 주말 이 두 가지를 비교하겠지. 거기서 뭐 아빠는 새엄마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가야지. 그럼 나는 가냐 안 가냐. 뭐 나는 가기 싫고 안 가도 뭐 친구가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 어딨어요. 근데 경수가 보면 자기의 딸을 굉장히 애정하는 그런 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에게는 시간을 주고 뭘 강요하지 않으려는 마음 같아요. 경수 씨가 성격 자체도 온화하고 기본적으로 좀 정이 많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딸한테도 강요하지 않고 아빠는 지금 이러이러해서 가야 되는데 너는 어떡할래? 너한테 선택권을 준다라고 아마 하지 않았을까? 아마 두 사람은 관계가 깊어지면 올라가겠죠? 아마 어쨌건 살림을 합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옥순 씨가 경수 씨네 집으로 오거나 뭐 둘이서 같이 새로 집을 구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근데 이게 집을 정리하고 올라가고 이게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집도 넓더만 그걸 갑자기 어느 날 탁 이 집에서 안 산다 끝 이렇게 안 되거든. 그 집이 뭐 자가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월세를 내주든 팔든 그 집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어른들의 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할 수는 없었겠지. 그리고 이게 지금 일을 그만둔 거지 아이의 생활권이나 어린이집 이런 것들도 다 있으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충격이 있지. 최대한 완화시켜야지. 어쨌건 이사라는 거는 특히나 저는 4-5살 정도 아이인 거잖아. 그 아이를 데리고 이사하는 건 또 더 큰 일이지. 아이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없는 일일 수 있어. 딸이 이 방송을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 근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가장 좋은 건 아빠와의 시간이었겠지. 아빠와의 시간. 근데 이제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서 없어져 버린 거니까. 아빠와 집에 있는다. 아빠와 둘이 논다. 이거는 옵션에서 사라져 버렸으니까. 자기의 의지와는 다르게 사라져 버렸으니까 딸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할 수 있죠. 옥순 씨 음식 준비는 하나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경수는 그냥 뭘 할 때 그냥 혼자서 처리하는 거를 좋아하는군요. 콜을 해주는구나. 타코였구나. 혼자서도 잘 노는구만. 뗐을 때는 장난 아니잖아. 경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딸을 키운 입장이다 보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뭐 다 애들은 떼쓰지만 그 옥수님의 아들만큼 딸이 떼쓰지는 않았었나 봐요. 좀 성격이 옥순과 경수의 어떤 성격의 차이만 봐도 뭐 아이 자녀들의 성격의 차이는 있겠죠. 옥순 씨는 뭐 그 정도 떼야 뭐. 근데 이제 떼쓰는 것에 대해서도 옥순 씨는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이제 크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 받아주려고 하고 있고 경수는 아이가 지금 옥순의 아이인 아이일 땐 그 아이에게 결핍을 주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훈육이나 이런 거를 좀 제대로 부모가 다 제대로 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아이들은 원래 때를 많이 씁니다. 그게 뭐 잘못은 아닌데 근데 이제 이제 경수 씨가 보는 관점과 옥순 씨가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죠. 옥순 씨는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훨씬 더 크죠. 아무튼 그래서 옥순 씨는 씻기고 화장실 나오는데 1시간 넘게 걸리고 씻기는 거 너무 힘들어. 무겁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옥순 씨는 이제 경수에게 맡기는데 혼낼 거를 혼내고 바로 잡을 걸 바로 잡아줘야죠. 설거지도 뭐 어렵지. 하지만 아이를 씻기는 것만큼 어렵진 않죠. 그래서 뭐 설거지 얼마 안 된다고 뭐 양치도 시키라고 그러고 여기서 지금 아들 씻겨야 되는데 마사지까지 하는 거야? 밥하고 목욕시켜주고 이제 이런 것들 본인한테는 이제 히어로 같겠지. 경수 씨가 이 가정에 이제 히어로로 짠 나타나서 다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퇴근 후에 옥순네 집안일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근데 이제 본인도 힘드니까 운전해서는 안 오는 거지. 운전까지 해서 오는 건 힘들고 그래 좀 쉬면서 와가지고. 근데 막상 또 집에서는 잘 안 해. 야, 집에서 안 하고 자기 어머니가 다 해주면 어머니가 이거를 봐도 그렇겠다. 어머니가 야, 너 집에서는 안 하면서 거기 가서는 하냐? 응? 역시 이러니까 이게 아들 키워봤자 그렇다고 지금. 딸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엄마 입장에서만 생각해야겠다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만 생각해도 이거는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겠는데요. 그게 이게 시부모님을 모실 때 어른들한테 이쁨 받는 법이 뭐냐. 그건 어른들한테 살갑게 구는 게 아니라 그 어른 앞에서 어른의 자식을 떠받들어 주는 거야. 그거는 시부모님 앞에서는 남편을 떠받들어 주는 거고 거기 이제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내 그 아내를 떠받들어 주는 거지. 어쨌건 그게 좀 현명한 건데 이건 뭐 방송은 방송이니까 제가 필요한 집이잖아요. 그치, 경수 엄마도 챙겨주는 사람일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히어로가 돼서 와준 거고 그래서 밝고 건강한 친구여가지고 더 좋아진 것 같고 그래서 위대해 보이고 훨씬 이뻐 보였고 그래. 경수 엄마는 이걸 보면서 또 자식이 저기 가서 저렇게 히어로가 되는 것을 또 보고 행복해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 어쩌면 제대로 흘러가는 걸 수도 있어. 평범한 사람처럼 쇼핑하는 아기 엄마처럼 걷다가 들어왔어요, 혼자. 그러니까 그만큼 결핍이 컸던 사람이거든. 정말 아이가 없으면 사라져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슬픔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니 그래서 저런 쇼핑하는 아기 엄마처럼 걷다가 혼자서 들어오는 남들과 똑같아지고 싶다라는 마음, 남들과 나는 다르다, 왜 달라, 뒤쳐졌다. 근데 아이 때문에 살아야 돼. 근데 아이한테 미안하지. 나는 남들과 저렇게 다른 엄마니까. 그런데 경수가 나타남으로써 아이가 3살이니까 뭐 3, 4년간의 그 결핍을 전부 경수를 통해서 해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죠. 지금 옥순 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건 뭐 넘치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더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이게 약간 중독이 되는 프로세스랑 비슷한 개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는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이기면서 그랬던 거를 이제 함께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쵸. 옥순 씨는 그 죄책감과 두려움, 불안이 얼마나 컸겠어. 아이한테 아빠가 애초에 없었다. 그 사실 자체를 알리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경수를 만나서 이제 내가 어디까지 걸어가기로 했어. 그럼 가다가 힘들거든? 근데 한번 차 맛을 봐. 그럼 그 뒤로 못 걸어. 지금 옥순 씨는 차를 탔어. 경수라는 차를 탔어. 본인이 목적지로 가기로 결심하고 걷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경수라는 차를 탄 거지. 그러니까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내가 남을 도와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자기 안에 머물게 되죠. 노력하는 옥순. 경수는 지금 옥순 씨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좀 화려하게 꾸미고 그런 사람으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엄마는 왜 계속 공주님이야? 그렇게 너무 미리부터 뭐 걱정하고 미리부터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지. 근데 옥순 씨가 약간 그런 성향이 있죠. 수족관에 로봇이 있는 건 재밌네요. 뭐 물고기 밥 주는 체험도 하고 크기가 너무 작다고 해서 안 갔는데 그게 되게 아쉬웠대. 딸이 같이 안 가서 아쉬워하는 아버지죠. 뭐 딸은 어떤 생각일지 궁금하군요. 같이 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렇군요. 경수의 마음은 같이 갔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래서 가족 같아서 너무 짜증났고 딸이 같이 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 가족 같아서 너무 짜증났다. 경수 입장에서는 딸이 계속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어쨌건 이제는 이 아들을 맡기고 가는 길입니다. 저게 이제 자식에 대한 미안함이 있죠. 지금 아이한테 이제 해줬어야 되는 걸 못 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엄마 돈 없어? 아이들은 뭐 저런 질문 많이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장모님하고 둘이 이제 선우를 데리고 배웅을 하는데, 근데 이런 거는 아무리 이제 경수가 이렇게 친해지라고 옥순 씨가 한 행동이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현명한 행동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본인이 가야 돼.
이게 이제 옥순 씨는 바람에 경수 씨가 진짜 사위 역할을 하고 선우의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지만 애초에 그렇게까지 기대하면 안 돼. 이거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내 아내가 우리 엄마의 딸처럼 나처럼 우리 엄마를 진짜 엄마처럼 생각해 주길 바라는 그런 욕심이나 맥락을 같이 해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시부모님하고 사이가 틀어지는 거야. 애초에 가족으로 살아오지 않았는데 가족으로서 그렇게 되니까 선을 서로가 애초에 지키고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옥순 씨가 아니야 왜 우리 엄마인데 내가 갔다 올게 하고 선을 그어줘야 돼. 에이 너한테는 이제 장모님이고 장모님은 엄마지 뭐. 그러니까 갔다 와. 안 돼. 그렇게 하면 기대를 안 하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은 거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경수가 여기까지 나왔겠지. 예.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경수 씨가 기꺼이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문화가 달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얽히면 서로 오해가 쌓이기가 너무 쉬워. 이제 예비 장인어른 이 갑작스러운 만남을 했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서로 선물도 주고 이제 그런 좋은 시작이니까 좋게 시작했을 때 더 조심해야지. 제대로 식사나 술 한잔 해야 되는데 너무 잠깐 봐서 다음에 제대로 인사드려야죠. 결혼 생각은 하고 있죠. 저희는 사실 결혼보다는 같이 사는 게 더 먼저예요. 아니 결혼은 행사가 아니라 서류인데 혼인신고가 결혼이죠. 옥순 씨 입장에서는 혼인신고가 되고 나서 뭔가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경수 입장에서는 같이 살다가 예를 들어서 헤어지면 경수 입장에서 잃을 게 있나? 잃을 게 없진 않겠지. 상실감도 있고. 그래서 경수는 일단 뭐 같이 사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수 입장에서는 뭐 당장 혼인신고하는 게 조심스러울 수 있지. 근데 정작 중요한 건 혼인신고를 언제 하느냐인데 일단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그때 결혼식 하면서 마지막에 혼인신고로 한다는 거겠지. 지금 옥순 씨는 저거를 혼자 집에서 저 빨래를 개면서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미안하고 그런 마음으로 저 빨래를 갰을 텐데 지금은 칭찬해주는 사람이 생겼네. 굉장히 뿌듯하겠군요. 지금 경수 씨가 옥순 씨 인생에서 만났던 친밀한 사람들 중에서는 칭찬이 가장 후한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옥순 씨는 지금 방송 찍는다고 지금 저 컨셉에 뭔가를 맞추려고 조금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해. 옥순 너니까 생각할 없어. 광기를 한번 보여줘야 그런 질문을 다시는 안 하지. 여기서 어설프게 비교가 안 되지 이런 말 하지 마. 그래도 어쨌건 기분 좋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2세 얘기가 나오는구나. 근데 그 2세 얘기에 대해서 경수 씨가 이제 맥주에 소주 탄 것 같아 라고 이제 말을 그냥 돌리거든요. 뒤에서 인터뷰에서는 자기도 진심이 아니라고 말은 하고 있죠. 근데 저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야 돼요. 여자로서의 옥순 씨는 경수와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옥순 씨는 네 가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돼요. 자기 아들의 엄마, 경수의 아내, 경수의 여자친구, 그리고 경수 딸의 엄마, 여자친구 역할. 좀 다르지. 어쨌든 옥순 씨는 다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누가 경수의 2세를 바랄까? 경수의 아내로인 마음이 바라겠지. 그러면 경수의 아내인 마음은 바라는데 경수의 딸의 엄마 역할도 해야 돼요. 근데 경수의 딸의 엄마의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2세를 바라는 거는 실은 좀 너무 과한 발상이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옥순 씨는 내가 경수를 사랑하고 경수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으니 우리의 아이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경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내 딸이 너무나 소외가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딸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딸이 크니까 아무래도 어린 쪽에 손이 더 가는 건 사실이야. 어린아이가 더 손을 필요로 해. 지금 옥순의 아들도 어려요. 부모가 많이 필요해. 그리고 옥순의 아들은 어리기 때문에 이게 새아빠인지 친아빠인지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지금 당장 어느 정도 해도 그거를 지금 경수 씨의 딸만큼 그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래서 정말로 이 가족으로 녹아들 수가 있어요. 이 둘이 자식을 낳으면 당연히 그렇겠지. 근데 경수의 딸은 그러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힘들다는 거지. 왜냐면 나이가 이미 있고 이 엄마는 새엄마라는 걸 알아. 왜냐면 친엄마도 알기 때문에. 친엄마가 있는데 같이 못 살고 새엄마가 나랑 같이 사니까 이게 친엄마가 아닌 사람이라는 거를 알죠. 이 가족에 100% 녹아들기에는 이 새 아이 중에 가장 힘든 건 사실이야. 만약 새 아이가 생기면. 지금 경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그래서
경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말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가정이 됐을 때 내 딸이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른이지 그 정도를 유추할 수 없으면은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나는 생각해요. 지금 물론 딸이 건강하고 강인해서 그리고 또 옥순을 정말 사랑해서 아, 나 친엄마 같이 안 보면 어때? 가끔 보면 좋고 아우 난 옥순이 내 엄마야. 우리가 가족이지. 아우 얘네들 다 내 동생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지. 하지만 경수는 내 딸이 만약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어울린다고 해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소외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아 얘는 참 힘들지만 꿋꿋하게 해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얘는 못 느끼는구나. 얘는 그런 게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야. 딸이 진짜로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에서 녹아들고 있잖아요. 딸은 실은 회피형으로 자라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경수는 자기 딸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순이 내 딸도 당연히 케어하겠지만 얘네들의 나이상 지금 당장 이 내 딸은 자아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지금 어른들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한단 말이죠. 친아빠를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진짜 유일한 아빠로 존재할 수가 있어. 옥순이 유일한 엄마로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경수 씨가 아빠로서 이런 생각을 못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빠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할 거라고 봐. 근데 이제 옥순 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아이를 많이 오랫동안 키워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결핍이 너무 커서 그 딸이 그 나이에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옥순 씨가 그렇게 생각이 막 깊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경수 씨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딸이 우리 애가 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가족으로 녹아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 그건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 초등학교 4학년한테 이해해달라고 해서 애가 진심으로 이해했어. 그래서 그렇게 서로 합의가 돼서 했다. 그건 진짜 어른끼리나 가능한 얘기지. 만약 진짜 그랬다면 난 그 장면이 너무 슬프다는 거지. 장면을 떠올리니까 너무 슬프다는 거야. 그냥 그 상황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 그러니까 일단 이 네 명이 단단히 잘 가족으로 뭉치는 게 우선 같아요. 그러니까 옥순 씨도 알겠지. 그러니까 경수는 결론을 어떻게 짓냐. 그러니까 옥수는 오빠는 아예 갖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연년생으로 5이면 오케이. 경수 말대로 지금 연년생이라는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그러면 경수 딸이 몇 살이어야 돼? 3살. 경수 딸이 3살. 옥순 아들이 2살. 그리고 두 사람이 낳은 아이가 1살. 이러면 괜찮아. 그 정도 차이면 셋 다 둘이서 부모로서 존재할 수가 있어. 육아가 빡신 거를 떠나서 당연히 연년생으로 셋시키면 너무 힘든데 그렇다면 근데 육아는 빡시지만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다른 감정을 느끼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요. 경수 말이 그거야 지금. 경수가 지금 근데 여기서 텀이 생겨버리면 지금 이 딸은 벌써 이게 엄마 아빠 누가 내 엄마고 누가 제 엄마는 저 사람이고 나의 엄마는 이 사람이고 이걸 안다고. 그걸 아는 나이가 이미 돼버렸어. 그걸 된 상황에서 이 가족에서 우리 아빠와 저 제의 엄마가 애를 낳아서 제가 내 동생이 돼. 이게 지금 인지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경수는 그게 걱정되는 거야. 이게 결국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옥순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 네 딸은 자유롭지 동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싫다고 가족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셋 다 연년생으로 같이 커나가면 가족인데 지금 이 딸은 이미 10살이 됐어. 그 상황에서 이 가족을 바라보면 소외가 될 수가 있으니까 경수는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야. 근데 옥수는 그 자유로운 그걸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유로우면 안 돼. 가족 같은 느낌이 아니라 많이 어린 아기. 그러니까 내 딸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로 낳았어요. 내 딸이 내 아들을 동생으로 여기지 못해. 그냥 많이 어린 아기로 여겨. 슬프지. 아빠 입장에서는 딸한테 미안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옥순 씨는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있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엇 때문에 싫다는 거야? 지금 경수는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냥 싫어. 지금 못 알아듣으니까 그냥 싫어라고 그랬어. 경수는 자기의 딸이 우리 가족에서 소외되는 게 싫어요. 여기서 아이를 낳아버리면 경수의 딸은 소외가 된다는 걸 경수는 알고 있어. 경수는 내 딸의 동생을 낳은 거죠. 동생이 사랑받는 것보다 실은 더 큰 질투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옥수는
그걸 이해를 못해. 경수 씨가 다 설명을 했는데 옥순 씨가 못 알아듣고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경수가 또 설명하기가 또 그렇고 자기 딸에 대한 걱정을 어쨌건 지금 여기서 옥순과 옥순 아이랑 이렇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난 내 딸이 걱정돼. 이렇게 말하기도 분위기도 안 맞고 자존심도 상하겠지. 그 궁금함이 내 딸에 대한 걱정보다 커지면 안 되지. 그럴 순 없어. 부모는 내가 어떤 궁금함 때문에 내 딸이나 내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부모는 없어요. 근데 경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선택을 하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옥순 씨는 이세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고 경수는 회피하는데 근데 뭐 아직 젊어 이런 거 뭐 나이로 가는데 이건 뭐 나이가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옥순 씨가 그만큼 뭐 경수 씨를 사랑하고 이 가정을 탄탄히 지켜나가고 싶은 마음에 그러는데 그것도 이해해. 그러니까 옥순 씨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주의적인 면이 있죠.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 내 엄마에게 경수는 진짜 친아들처럼 저렇게 뭐 내 아이의 진짜 친아빠처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경수는. 그런데 경수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내 딸에 대해서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 옥순 씨가 딸한테 잘한대요. 옷도 사주고. 아유, 그럼요. 그래서 이 넷이서 탄탄해져야 돼. 그거야. 근데 거기서 아이가 생기면 옥순 씨는 그 아이를 케어해야 돼. 경수 씨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이 얼마만큼 그 아이를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지 경수의 딸을 사랑하고 자기 친자식으로 여기고 싶을 거예요. 그럴 마음일 거야. 그런데 아이를 낳은 상황이 됐을 때 경수 씨의 딸은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경수 입장에서는 걱정할 수 있는 거지. 시간을 나한테 썼던 시간이 그렇게 분산되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이 네 명이서 단단해지는 것 거기까지가 이상이어야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옥순 씨 입장에서는 그런 궁금함 따위에 나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따위라는 표현이 나온 게 왜 그러냐면 옥순 씨랑 경수 씨 사이에서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화가 틀어졌냐면 경수는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면 내 딸이 소외된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옥순 씨는 너와 나의 사랑으로 낳는 그 아이가 궁금해잖아요. 근데 경수는 그런 궁금함 때문에 내 딸의 어떤 소외감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따위라는 표현까지가 나오는 거야. 옥수는 근데 너와 나의 사랑으로 낳는 그런 결실을 어떻게 따위라고 표현하냐라고 하는 거고 내 딸이 소외당할 수 있어서 나는 두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옥순 씨가 그걸 캐치를 못했어. 우리 둘이 더 중요해. 저도 제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아이가 연년생이면 괜찮다고 아까 말한 걸 보면 경수가 진짜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 딸이 막내 아이를 어린 아기로 볼 테니까 육아를 졸업한다는 얘기는 이 딸이 커나가는 동안 딸과 그리고 지금 옥순의 아들까지 거기까지는 집중해 줄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 아이를 육아를 시작한다? 그러면 첫째 딸은 손이 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 상황이 두려운 저랑 제 옆에 누가 있겠죠. 이런 말들은 이제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상당히 좀 차갑게 들리는 면이 있네요. 빨리 6년 지나고 둘이 놀아야죠. 왜 6년 지나면 둘이 놀지? 평생 애들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6년 지나면 지금 아들이 10살밖에 안 되는데 10살이면 다 키웠다고 생각하나? 지금 자기 딸이 10살이니까 그 아들이 10살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래서 누구보다 행복하고 돌봄받아야 될 기간 동안 혼자 낳고 키운 22옥순. 그러니까 경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쓰럽고 가련한 여인이지. 아, 자기처럼 유학을 보내는 거. 하긴 경수는 그 시절에 혼자서 삶을 꾸려나가는 쓰니까 그때가 되면 독립이라고 생각하려나? 그래서 다른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고 22옥순이 그걸 겪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걸 많이 보고 거기서 오는 행복이 훨씬 큰 것 같아요. 내 딸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과 옥순이 아기를 낳는 것 두 가지 사이에서의 갈등이야. 지금 경수 머릿속은 근데 저거를 대놓고 딸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저는 이 조합이 당연해지고 싶거든요. 아까 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당연해져서 짜증이 났다고 했었죠. 농담처럼이지만 아직은 왜냐하면 제 아이는 항상 게스트예요. 이제 매주 오지는 않으니까 그 아이의 뭐 삶이 있으니까 저는 50세 아기 나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50세라는 건 상징적인 숫자지만 경수가 50이 됐다는 건 경수의 딸이 다 커서 독립을 했을 때지. 그때는 나와도 돼. 경수는. 그때 차라리 나와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아까 이게 경수 말을 앞에 이 본질적인 그 부분을 빼고 들으면 말이 모순이야. 아니 아까는 본인의 인생을 육아 졸업하고 싶다면서 갑자기 50세 애기 낳아도 돼? 상관없어? 갑자기 왜 이래? 말이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야.
육아 졸업하고 싶다는 그 이유는 내가 육아 때문에 내 딸에게 소홀해지고 싶지 않다야. 근데 아이가 첫째가 다 커가지고 독립을 했어. 그때는 애기 낳아도 돼. 그 말이거든. 그런데 그걸 모르고 경수 말을 들으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거를 옥순 씨에게 제대로 전달을 못했을 뿐더러 옥순 씨가 이걸 잘 못 캐치한 거죠. 근데 옥순 씨도 이런 건 캐치할 법도 한데. 근데 옥순 씨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네 딸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진짜 진지하게 아이 낳고 싶어. 근데 경수는 이거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죠. 이거는 옥순과 둘의 일이 아니니까. 모든 거에서 옥순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경수 인생에서 1순위는 경수의 딸이지. 왜냐면 경수는 부모니까. 부모는 원래 자식이 1순위예요. 대부분은.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양보가 없는 거야. 근데 옥순 씨는 그거 캐치 못했죠. 오빠 아이를 가졌을 때 오빠랑 내가 무슨 감정이 들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있다는 게 무슨 기분일지 궁금해. 그런 행복을 느껴보고 싶어. 이건 나의 행복이죠. 옥순 씨는 나의 행복을 느껴보고 싶다는 거고, 경수는 내 딸의 불행할 확률을 막고 싶어인 거고. 그래서 이거는 경수 씨가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경수는 그것 빼고 다 행복하게 만들어 보자. 근데 옥수는 별로 행복하게 안 해주잖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요리도 다 했잖아. 그러니까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한 명 더 있으면. 누가? 옥순 씨가잖아요. 내가. 오빠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한 명 더 있으면. 어쨌건 여기서는 내가 아니면 오빠와 내가지. 내 딸이 더 불행하지 않을까? 한 명 더 있으면. 이거에 오히려 더 걱정될 수 있는 포인트지. 그래서 행복하겠지.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갓난아기라는 이유만으로 더 집중되어 있을 텐데 두 아이가 소외감을 느낄까 걱정이다. 여기서 설명하네. 그래도 좀 풀어서 설명하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딸이 느끼는 소외감이 훨씬 더 강할 수 있겠죠. 강하게 느낄 수 있겠지. 왜냐하면 옥순의 아들은 엄마 아빠가 다 같이 사는 상태라고 느낄 테니까. 경수의 딸은 아빠가 같이 살고 엄마는 딴 데 있고 새엄마가 같이 산다고 느낄 테니까. 결속력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하겠지. 단 한 번이라도 애들이 소외감을 느끼면 엄청나게 후회할 것 같다. 자기 딸에 대한 걱정이죠. 자기 딸에 대한 걱정이지. 엄청나게 정말로. 당연하지. 내 딸이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소외감을 느껴서 불행하다고 느끼면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근데 여기서 안 느끼게 하면 되지. 당장 아이 갓난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안 느끼게 해? 어떻게 그런 걸 느끼게 할 수 있겠어? 그런데도 내가 꼭 낳아야겠다고 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경수는 한 번이라도 느끼면 나는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도 한 번도 느끼지 않게 하면 되지라고 좀 환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네 딸이 그렇게 소외감을 느껴도 내가 꼭 낳아야겠다고 한다면? 이라고 다시 물어보거든요. 네 딸이 그렇게 소외감을 느낄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네가 고통받아도 내가 꼭 낳아야겠다고 한다면? 이라고 물어본 거야. 지금 옥순 씨는 자기가 물어본 말이 뭔지는 알고 있을까? 그런데도 내가 꼭 낳아야겠다면 이 말에 대한 거를, 이 말의 앞에 무슨 말이 지금 붙고 있는지를 지금 이해를 하고 있을까? 옥순 씨는 지금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말의 앞에 거를 붙이면 네 딸이 한 번 정도라도 소외감을 느껴서 네가 고통받았을 때, 그렇게 고통받아서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꼭 낳아야겠다 한다면? 이 말이거든. 이건 좀 과한 말이죠. 그래서 경수가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해줘? 그러면서 이게 살림과 육아 내가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못해. 근데 이제 옥순 씨는 이제 자기가 보겠다고. 근데 만약 그렇다면 본인이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옥순 씨가,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순수한 사람이죠. 지금 또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다 의지를 불태우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됐을 때 본인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을 겪었잖아요. 인생이란 게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옥순 씨도 실제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기선 그냥 경수한테 그냥 투정 부리는 거겠지. 그래서 오빠 연기나 창문 좀 열자. 아니 본인이 창문 여는 것도 부탁을 하면서 애가 생겼을 때 경수한테 부탁을 안 하겠어? 그러면 경수는 갓난아기를 돌보는 옥순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시간을 많이 쓰겠죠. 그러면 첫째에 대해서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제 경수 걱정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날 위해서 모든 걸 해주는 경수를 보면서 행복감을 누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옥순 씨는 내가 볼게, 약속할게. 그러면 일단 그게 가능하려면 옥순 씨의 아들을 경수가 안 볼 수 있게 해줘야 돼.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그러면 경수 씨는 옥순 씨의 아들과 둘이 같이 낳은 애를 안 보고 자기의 딸에만 집중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거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옥순 씨가 아이 둘을 혼자서 케어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건데. 그래서 맹세는 맹세일 뿐이다. 나도 전에 결혼할 때 다 선서도 다 했다. 그러면서 옥순은 나 못 믿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투정이지. 믿을 수 없죠. 지금 행동을 보고 여기서 창문도 다 본인이 여는데 그럴 수 없지. 그래서 습관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주방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고 봐. 이거는 뭐 주방이 더럽다는 그런 돌려가기겠죠. 그래서 오빠랑 여기서 이제 경수는 주방이 더러우니까 여기서 뭐 벌레라도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옥수는 그걸 우리 사이에서 새로운 생명이라고 이제 또 드립으로 받는 거고, 저 싱크대 너무 더럽다는 얘기지. 음. 아, 근데 경수가 설명을 했는데 옥순 씨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장난스럽게 계속하는 게 좀 아쉬운 포인트. 그래서 오씨 가문의 아들을 내가 낳는 거지. 이렇게 뭐 한의사 시킨다느니 천재를 키워볼게라느니 욕심이에요. 욕심. 기대가 너무 크고. 근데 경수는 훈련소 가기 싫은데, 군대 가기 싫은데 훈련소 앞에 있는 미치겠는 느낌이래. 옥수는 뭐 아들이냐고 딸이냐고 이렇게 무대뽀로 물어보는데, 본인은 재밌다고 생각했겠지만 이거는 지금 경수 입장에서는 딸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 딸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안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옥순 씨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상황에 경수는 그래서 불편한 거지. 관심 없어. 그래서 뭐 처음엔 낳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이제 아들을 갖고 싶다 잠깐 생각했지만, 딸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남동생보다는 여동생이 있는 게 둘이서 그래도 더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딸이 낫겠다.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살짝 스쳐가네요. 그러면서 뭐 쌍둥이라고 그냥 포기하고 맞춰주네요. 마지막에 살짝 말렸대. 옥순에게 냉철하게 거절하지 않으면 말린다. 어쨌건 경수는 이제 완전히 거절이고, 저야 워낙 아이를 좋아하고 오빠가 했던 말이 맞죠. 그래, 뭐 모르지 않겠지. 아이를 새롭게 키운다는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약도 많고, 지금도 이렇게 잘해주고 이뻐하는데 내가 아이를 가지면 얼마나 예뻐해줄까. 이거는 욕심이고 환상이야. 그런 말 들으면 오빠가 팔짝팔짝 놀라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옥순 씨 머릿속에는 나와 경수가 있는 거고, 경수 머릿속에는 우리와 딸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래? 그래서 그냥 나도 너 닮은 아기가 갖고 싶어.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경수가. 어떻게 해. 아니 뭐 두 사람이 신혼이면 얼마든지 뭐 이런 게 업고 다니고 그럴 수 있지. 마사지 해주고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건 알아야 돼. 경수는 장거리를 이동해 왔고 본인의 아들을 목욕시켜 준 상황이야. 그거는 기억을 해야죠. 이거는 지금 둘이서만 사는 신혼 상황이 아니지. 지금은 경수는 본인 아들을 목욕시켜주고 애들을 재우고, 그리고 이때는 물론 애가 없었지만 아까 목욕시키고 보내고 그랬잖아. 서로 둘 다 이제 부모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고 서로 배려해줘야 서로 아이들이랑 친해지는 그런 차원에서 둘만의 문화일 수 있겠죠. 뭐 마사지를 해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주님 모시기를 계속 할 거냐? 할 수 있어요? 하죠. 제 친구들도 솔직히 하지 말래요. 왕비가 되면 왕비가 공주를 보면서 알겠죠.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옥순 씨가 그래도 경수 씨가 제안하고 이렇게 변화를 요구하는 거에서 지금 잘 따라오고 있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 둘이 방송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애정이 깊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커플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옥순 씨가 충동적이고 저돌적인 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수 씨가 아까처럼 좀 그런 말 같은 거를 전달이 안 되는 뭐 그런 면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뭐 생각이 짧아도 또 경수를 위하는 마음, 경수가 시키면 또 말 듣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또 둘이서 잘 맞는 부분이 많겠지. 그래서 고마워서 눈물 흘릴 때가 있고, 아기 같고 그때는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안다. 통영에서의 22옥수는 없습니다. 통영보다 훨씬 더 성숙해지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건 아이의 엄마고, 그리고 지금 서로 아이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인생 PT 4기 모집이 시작되었는데요. 인생 PT는 매주 추가되는 새로운 온라인 강의, 실시간 온라인 실습 수업을 8주간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일요일 오후 9시 뿐만 아니라 월요일 오후 1시 반도 새롭게 개설이 돼서요. 택일에서 시간대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요. 오프라인 워크숍을 2회 3시간 반 완성된 하나의 과정으로 제공이 됩니다. 커뮤니티와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분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과제를 피드백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워크숍 이후에 진행되는 네트워킹 기회를 통해서 혼자가 아닌 함께 마음을 수업하고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실생활에 필요한 대화 스킬도 늘릴 수 있는 자리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항목들로 제공되는 인생 PT는요. 지금 온라인 실습은 매주 일요일 오후 9시, 월요일 오후 1시 택일로 해서 100분 내외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오프라인 워크숍은 4주차, 8주차에 각각 진행이 되는데요. 일요일 오후 3시나 월요일 오후 1시 택일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은 워크숍 이후로 식사 그리고 자율 모임, 늦은 시간까지도 함께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각 기수별로 8주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강생은 8주마다 입학이 가능하고 새 기수마다 새로운 실습이 진행이 되는데 8주가 끝나고 그 다음이 되면 끝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실습을 만들기 때문에 뭐 1기, 2기, 3기 계속해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참 많고요. 새로운 실습, 그리고 새로운 워크숍, 계속해서 새로운 과정이라고 느낄 수 있게 재구성하고 새로운 수업으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한 번 인생 PT를 수강하신 분은 그 다음에 인생 PT를 수강하실 때는 40%의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2회차, 3회차 들으실 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인생 PT는 누구에게 좋을까요? 내가 성장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여기저기서 배운 건 많고 책에서 들은 건 많은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관점이 너무 1차원적이지 않나. 다른 사람들의 입체적인 관점, 그리고 내 생각의 깊이를 더 깊게 하고 싶다. 변하고 싶은데 혼자만의 학습이 어렵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다른 사람과 교류를 원한다. 그리고 이런 학습과 경험 자체를 즐기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과정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인생 PT 오셨던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셔가지고 자신감이 저도 좀 생겼어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로 신청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